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을 맡은 이채영 앵커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표상록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관세에 관한 영향력들과 또 투자 대가들이 지금 현재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들 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지금은 뭐 가상자 시장 현황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 이런 매크로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지금 시장 현황이 좀 어떠한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단 크립토 커런시 마켓 스테이트 비주얼레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YTD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 연초 대비해가지고 비트코인 시장, 가상자산 시장 가격이 어땠는지 좀 볼 수 있는 지표이고요. 이제 보시면 히트맵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에서도 좀 활용이 되고 있고 가상자산 시장에도 이렇게 좀 다양한 히트맵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 최근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한 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비트코인도 한 16% 정도 하락하였고, 뭐 이더리움은 거의 반토막 이상, 뭐 55% 이상 하락을 하였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43%, XRP는 한 12% 정도 하락을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올 1분기 같은 경우 이제 지났지만은 되게 하락이 많은 시기였다. 뭐 주식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시장, 가상자산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이 많은 시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집권이 1월 달에 하였는데 1월을 하면서 이제 좀 사실 기대감이 더욱 컸었는데 오히려 이제 관세라는 이슈 때문에 좀 더 많은 짙은 하락을 하였고 이런 매크로의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런 비트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의 하락이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런 관세 전쟁이 어느 정도 이제 해소되는 국면에 접어들면은 분명히 그때 당시에는 또 좋은 이런 호재들이 작용하는 시기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좀 변동성이 큰 뭐 하락폭도 깊고 상승폭도 깊고 이러한 움직임을 나타내고는 있지만은요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적인 시기가 되었을 때는 이제 분명히 2025년도에는 긍정적인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 정도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ETF 현황의 유입 유출에 따라 가지고 그 가격도 마찬가지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가격 조정이 있는데요. 이제 ETF 같은 경우도 순유출이 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2025년 1월부터 순유출이 좀 지속이 되었었고요.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은 좀 더욱더 많이 하락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가 사실 관세에 대한 이슈로 인해 가지고 투자 심리가 되게 얼어붙었던 시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ETF 같은 경우가 뭐 기관 투자자들만 있는 것 아닌가라고 좀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개인 투자자 그리고 뭐 조그마한 소규모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들 뭐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뭐 시장 심리가 분명히 녹아져 있는 시장이 ETF 시장이다. 그리고 그 ETF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비트코인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받는다 정도를 이해하시고 해석하시면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더리움 현물 ETF 유입 유출 현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뭐 많이 하락을 하였죠. 이제 고점 거의 4,000달러 가까이 찍었었는데 지금 한 1,500달러까지 빠졌다가 다시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은 작년 7월에 이제 ETF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때 스테이킹 기능이 좀 빠져 있다 보니까 좀 시장의 기대감보다는 이제 좀 뭐 이런 좀 안 좋은 면이 더욱더 부각이 되었었고요. 그에 따라서 초기에 가격 하락이 많이 짙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이런 뭐 임기 이렇게 하는 것에 시작하면서 올랐다가 다시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이런 이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은 좀 바이빗 해킹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이런 투심을 많이 잃었고 그에 따라서 조정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ETF 같은 경우도 투자 심리를 좀 반영하는 시장이다 보니 이렇게 순유출이 좀 지속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개인적으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5월에 예정되어 있는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수수료도 좀 절감이 될 것이고 스테이킹 기능 그리고 UI UX 기능이 좀 개선이 되면서 조금은 이렇게 좀 투자 심리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관세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것은 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해석을 드릴 수 있고요. 금일 같은 경우도 이제 이더리움 ETF 옵션에 대해서 승인이 났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도 분명히 이제 금융 기관들이 투자하기에는 좀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옵션이 승인되면은 이제 뭐 그 풋 옵션 또는 콜 옵션을 통해 가지고 금융 기관들이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운용하기에는 좀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분명히 좋은 소식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뭐 올해에서 또 기대해 볼 만한 것은 결국에는 이더리움 ETF의 스테이킹 기능이 포함되냐 안 되냐 이것인데요. 이것의 최종 데드라인이 한 올해 10월 말 정도입니다. 그래서 10월까지는 이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다양한 검토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요. 만약에 스테이킹 기능이 좀 도입된다 하면은 이제 그것 또한 이제 금융기관들 입장에서 투자하는데 충분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이더리움 ETF들 이런 유입 유출 현황도 지켜보시면은 시장 현황을 좀 해석하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여기저기서 긍정적인 소식들이 들려오기는 합니다만 이 시장 자체를 강하게 끌어올리기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에 따라서 시장의 리스크가 계속 반영받고 있긴 합니다. 오히려 트럼프 취임을 좀 기대했던 투자자분들 많으셨을 텐데 지금 취임 이후에 가상자산 시장도 계속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게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ETF 또한 순유출이 계속되고 있지만 매크로 시장의 영향들을 받아가는 최근 시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리 인하라든지 매크로 경제 측면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있다면 같이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추가적인 내용들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온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제 글로벌 통화량입니다. 이제 글로벌 통화량 증가율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좀 비교한 데이터인데요. 이제 이것도 이제 제가 통화량과의 비트코인 상관관계는 최근에는 약 94%까지 올랐다라는 뉴스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통화량에 따라서 이렇게 위험자산, 가상자산으로 불려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의 변동성, 상관관계가 되게 크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고요. 과거 2013년, 14년도에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을 하였는데 그때 보시면 글로벌 통화량 증가율에 따라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빠졌을 때는 또 빠졌고 올랐을 때는 올랐고 그리고 2017년, 18년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시에 2020년 이후 이제 코로나 시기의 양적 완화 구간에서도 이렇게 글로벌 통화량 증가율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좀 상승을 한 바 있고 이후에 이제 양적 긴축 모드로 전환이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좀 횡보 하락의 분위기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글로벌 M2 증가율은 어떠냐라고 보시면은요, 2022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때는 오히려 양적 긴축 구간이었기 때문에 글로벌 통화량 증가율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0보다 낮았었는데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좀 증가를 하였다가 내렸다 다시 올라갔다 이런 구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에는 글로벌 M2 증가율이 약 2.21%였고요. 2025년 1월에는 2.79% 그리고 2025년 2월에는 플러스 3.55%입니다. 그래서 증가율 자체는 조금씩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좀 증가율 추세가 변환되었으니까 이제 약간의 시차를 두고 비트코인 가격은 좀 상승하지 않겠나라는 분석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차가 약 3개월 정도이다 보니까 한 4월 정도 또는 5월 정도부터는 좀 증가하겠거니 하면서 좀 시장의 데이터를 좀 해석을 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글로벌 M2와 가장 관련된 것이 이제 금리거든요. 금리가 내려가면 유동성이 올라가는 것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미국 금리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 9월로 되돌아 한번 가보면은요, 그때만 해도 2025년도 금리 인하는 한 3차례에서 4차례 정도 있을 것이다 하면서 좀 시장의 분위기가 좋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렇지만 한 2024년 12월 그리고 2025년 1월 정도에는 올해는 데이터 시장 지표가 좋지 않아서 금리는 한두 차례에 머무를 것이다 하면서 시장의 투심이 많이 꺾였던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현재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좀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정도까지 금리도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계속 매일매일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의 분위기, 그런 데이터들을 반영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보긴 하는데요. 결국에는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또 양적 완화 구간으로 좀 접어들기 쉽고 그에 따라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고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런 주식시장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산은 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자산이 올라가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이 통화가 많이 풀려지다 보니까 통화 자체의 가치가 좀 떨어진다라고도 해석은 할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자산 시장이 올라가는 것은 좀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보시면 2020년도 그랬었고 2008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었고 2000년도 닷컴 버블 때도 그랬었고 이제 금리를 이제 고점에 만들어 놓고 인하하는 시기 이후에는 결국엔 경기 침체가 뒤이어서 좀 따라오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작년 9월부터 금리 인하를 좀 시작하였고 그에 따라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 JP모건, 이제 블랙락 등 다양한 투자은행들도 경기 침체에 대한 확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리포트들을 좀 많이 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이렇게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금리가 더 내려갈 것인지 또는 더 동결할 것인지 이것은 계속 바뀌는 지표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꾸준히 좀 참고하고 팔로우업 하시면서 투자 시장에 임하시면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시가총액을 좀 한번 가져와 보았는데요. 뭐 저희가 비트코인이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도 한데 이런 가상자산 시장에 유동성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판단하는 게 결국에는 시가총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간색 선이 보시면 중장기 추세를 그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5년 정도 데이터인데 상승을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2025년 1월 기점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보시면은요, 2021년, 2022년 이제 비트코인 이 고점이었죠. 가상자산 시장의 고점이었고 지난 사이클의 고점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시가총액과 지금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시가총액이 이제 지지선으로 좀 작용을 할 것인지 혹은 뭐 더 떨어질 것인지 이것들도 좀 지켜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이 지지선을 좀 잘 유지해 준다 하면은 조금은 더 행보를 하면서 뭐 이렇게 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도 이제 살펴보면 좋은데요.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통해 가지고 좀 극단적인 수익률을 얻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려면 사실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이고 국내는 조금 더 그렇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결국에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알트코인 시가총액을 좀 잘 보시면서 하시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는 것이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인데 이것이 이제 고점을 기록한 이후 급격히 하락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보통 4년에 한 번 정도 그 사이클이 나타나곤 있는데요. 이제 그 시기에 이제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중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락이 나타나는 시기는 오지 않았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도미넌스는 좀 상승을 하고 있다 정도를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연초 대비해서 보았을 때 비트코인 가격도 하락하였고 알트코인 가격도 하락하였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왜 상승하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제 비트코인도 하락했지만 알트코인이 더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았다 정도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이 도미넌스가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에 좀 집중하는 시기보다는 지금은 좀 건전하게 건강하게 투자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에 좀 투자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도미넌스를 바탕으로 또는 이제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의 퍼포먼스를 기준으로 해서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라는 지표들도 이제 개발되어서 뭐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MC라는 코인마켓캡이라는 플랫폼에서 운영하고 있는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인데요. 지금 17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100점 만점인데 75 이상일 때 알트코인 시즌, 25 이하에서는 비트코인 시즌이다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17점 정도로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시즌에 가깝다. 이런 시기에서는 비트코인에 좀 투자를 하시면서 조금은 더 포지션을 밸런싱을 잘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정도로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은 이제 알트코인에 관한 점유율 자체가 크게 올라오지 않는 부분에 관해서 좀 의문을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가상자산이 이제 빠지면서요, 알트코인이 더 큰 폭으로 낙폭을 보여줬기 때문에요, 이 도미넌스 상의 차이점이 계속 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지금은 이제 자산 자체가 비트코인 쪽으로 조금 더 몰리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자, 일단 앞선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면요, 이 통화량 증가가 예상되고 또 다양한 국가들이 금리 인하를 하거나 추경을 또 통해서 유동성을 증가하려고 할 겁니다. 분명히 시장 두려움이 거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러한 흐름을 지켜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현재 온체인 데이터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온체인 데이터라는 것도 이제 분석가분들마다 의견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온체인 데이터도 한번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온체인 데이터 같이 보면 이제 비트코인 시장 이런 블록체인 시장에서만 활용되는 데이터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주식 시장에서도 뭐 RSI나 뭐 스토캐스틱이나 뭐 다양한 지표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도 이런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지만은 추가적으로 이렇게 온체인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뭐 조금은 더 많은 뭐 공부 또는 분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보여드릴 것은 MVRV 지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MVRV 지표는 마켓 밸류, 리얼라이즈드 밸류라고 해서 MV가 시장의 이제 시가총액이다 이해를 하시면 되고 리얼라이즈드 밸류는 이제 원가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산 원가 대비해서 지금 시장 가격은 어떠한지를 이제 보시는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1 이하이죠. 1 이하는 사실 내가 산 가격보다 시장 가격이 낮으니까 당연히 1 이하가 되는 건데 그때는 저점, 그래서 매수 타이밍이다 정도로 좀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보통 역사적으로는 3.7 이상일 때 고점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도 그랬고 2018년 그리고 2014년, 13년도에도 이제 MVRV 지표가 3.7 이상을 나타내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이제 고점을 찍고 좀 내려왔던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그때가 되었을 때는 약간 매도 타이밍으로 좀 인지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한 1.7 포인트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아직까지 저점도 아니고 고점도 아니다 정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사이클이 그냥 정상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다. 정도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한 2를 넘어설 2.5를 넘어설 때 또는 3에 가까워졌을 때는 약간 분할해서 이제 어느 정도 매도를 하면서 이제 나의 이익을 좀 실현해야 되는 시기이다 정도로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정상적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정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0주 이동 평균선입니다. 200주 이동 평균선도 이제 사실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이제 반감기가 4년 주기로 돌아오는데요. 이제 1년이 51주이고 4년이면 거의 한 200주 정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클에 맞는 되게 좀 비슷한 유사한 것으로 좀 체크를 할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200주 이평선을 하회하였을 때 200주 이평선보다 비트코인 가격이 낮았을 때는 역사적으로 저점이었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몇 번 없었습니다. 한 7번, 8번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200주 이동평균선보다 10% 이상 상회했을 때 고점이었다. 이때가 좀 매도 타이밍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것들이 이제 색깔로 나타나 있거든요. 이제 빨간색 같은 경우가 이제 고점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이런 이 200주 이동평균선 보라색보다 밑에 있을 때는 좀 저점이었다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지켜보시면 도움이 되고 아직까지 우리는 괴리가 크지도 않습니다. 괴리가 한 3%, 4% 정도 내외에 있고 아직까지 저는 이번 사이클에서는 정상적인 과정 중에 있다 정도의 해석을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파이 사이클 탑 인디케이터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이제 비트코인의 111일 이동 평균선 이제 위에 보시면은 이제 노란색 선이 있거든요. 이제 111일 이동 평균선이고 그 다음에 350일 이동 평균선 곱하기 2입니다. 여기서 이제 초록색 선으로 볼 수 있는데요. 350일 이동 평균선 곱하기 2가 보통은 이제 그 노란색 111일 이동 평균선보다 위에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좀 반전되는 시기가 나타나는데요. 이제 크로스되는 시기가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고점이었고 이때는 좀 매도 타이밍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게 2014년도에도 그랬었고 2018년 그리고 2021년 후반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표들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지금 이 데이터 또한 우리는 정상적인 과정 중에 있다 정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회색 선이 있는데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고요. 색깔로 나타나 있는 것이 이제 이런 그 공포와 탐욕 지수라고 살펴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히려 보시면은 작년 11월 가격이 한 80K 정도입니다. 8만 달러 정도이고 지금도 약 8만 달러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같은 가격대인데요. 이제 작년 11월 같은 경우는 극도의 탐욕이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극도의 공포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이런 행보 그리고 조정을 통한 시간의 조정을 통한 손바뀜, 건전한 조정이다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지표가 가리키는 대로 보았을 때는 지금 충분히 매수하셔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정도의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다양한 지표들이 있는데요. 하나만 이제 너무 맹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제 매크로 지표 이런 온체인 데이터 이런 활용하셔가지고 좀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습관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대표님이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온체인 지표들은요. 이게 난이도가 있는 지표들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도 쉽게 어느 정도 원리를 알면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지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좀 확인해 보면서 대표님이 해주셨던 말처럼 시장의 상황들을 다각화해서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심리적으로 봤을 때 아직 투자자분들의 투심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끌어올려진 느낌이 들진 않고 여전히 조금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이제 공포 탐욕 지수라든지 다양한 지표로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동 평균선도 흥미롭게 살펴봤는데 사실 과거에는요, 이 채굴 관련한 지표로 이제 가격의 연관성을 많이 짓기도 했잖아요. 물론 뭐 최근에는 채굴에 관한 지표가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시선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비트코인 생태계에선 너무나 중요할 것 같은데 채굴 관련한 지표들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채굴에 대해서 이제 좀 부정적으로 또 보시는 분들도 있는 이유가 사실 지금 총 가상자산 비트코인만 보았을 때 2,100만 개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미 채굴된 게 2천만 개 가까이 됐고 90% 이상이 지금 채굴된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100만 개 가지고 뭐 왈가왈부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의미가 있냐라고 이제 사실 뭐 반문하시는 예.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의견들도 참고하면 좋다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 이런 채굴 난이도 자체가 지금 그 채굴업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원가와 연동이 되는 부분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유의미한 뭐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다 정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블록 채굴 난이도인데요. 이제 블록 채굴 난이도가 이제 한 25년 2월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이제 좀 다시 하락을 하였다가 지금 다시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비트코인 블록 채굴을 하나 하기 위해서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컴퓨팅 파워가 더 많이 들어간다 하면은 채굴업자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된다. 이제 그만큼 에너지를 써야 된다라는 것은 돈을 더 써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채굴업자들 입장에서는 원가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하나를 캐기 위해서 과거에는 뭐 예를 들어 1달러면 됐었는데 지금은 10달러를 내야 돼.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런 블록 채굴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그래도 비트코인의 원가가 뭐 채굴업자 입장에서 원가는 올라가게 되고 이것이 어느 정도 가격 형성에 그래도 좀 유사한 흐름 그리고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지켜보시면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채굴 난이도는 그래서 지금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유지를 하고 있고요. 보통 채굴 난이도 같은 경우는 2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지켜보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며, 그 다음에 채굴업자와 관련된 해시 리본 인디케이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채굴자들이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를 좀 시각적으로 나타낸 지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채굴자 항복 시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채굴자 항복이라는 것이 너무 채굴 원가가 올라가서 내가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을 약간 좀 팔아야겠어. 팔아서 이제 수익화를 해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우리 회사를 좀 운영해야겠어 하면서 이제 그 시기에는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좀 많이 매도를 하면서 약간 시장이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락하는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채굴자가 매도가 좀 종료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기에는 어느 정도 행보를 하게 되고 이것이 다 끝나게 되면은 조금은 긍정적인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상승을 하게 된다라는 이제 데이터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이 색깔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약간 진한색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채굴자가 항복하는 시기에서 이 시기는 하락했다. 그리고 약간 연분홍색 같은 경우는 채굴자 항복이 종료되는 시기이다. 그래서 행보를 하고 있고, 흰색 같은 경우가 이제 이 시기가 끝난 시기이기 때문에 약간 매수 타이밍으로 좀 볼 수 있는 상승을 시작하는 시기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도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당시에도 보시면은 채굴자 항복이 일어났었고 이후에 이렇게 흰색으로 바뀌었죠. 흰색 바뀌면서 가격이 상승을 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이게 뭐 20년에도 한번 그랬었고 21년 그리고 22년 그리고 23년 그리고 24년에도 그랬고, 가장 최근이었던 24년 하반기 같은 경우도 이제 유사하게 흰색으로 바뀌면서 비트코인 가격 이제 검정색인데요. 이렇게 상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최근에 이렇게 채굴자 항복 시기가 있었다가 흰색으로 바뀐 지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뭐 100%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활용을 하신다라면은 충분히 뭐 기회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또 다양한 온체인 지표 나눠봤다면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만 더 체크를 해볼게요. 네, 마지막 또 지표인데요. 이것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온체인 데이터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나타내는 곳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코인글라스라는 사이트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표인데요. 불마켓 피크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셀 at the top, 우리 고점에서 팔자. 그래서 우리 불마켓이 피크라고 나타내는 지표들 30개를 이렇게 모아놓은 지표인데요. 뭐 지금은 강력하게 100% 홀딩을 100% 해야 된다라고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다양한 온체인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파이사이클 타입 인디케이터도 있고 프레임 멀티플, 그다음에 뭐 ETF에 대한 유입 유출 현황, 그리고 MVIB 스코어, 그리고 뭐 버블 인덱스, 그럼 비트코인 도미넌스,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등이 있죠. 뭐 우측에도 보시면은 뭐 롱텀 홀더들의 서플라이 이런 것들, 그리고 MVIB 레이셔 또 나와 있고요. 뭐 이렇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보유 평균 지불하고 있는 비트코인 구매 뭐 평균 값은 또 얼마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표들이 우리가 지금 고점인지 아닌지 좀 판단하는 것인데, 지금은 모든 지표들이 다
고점이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의 이번 사이클에서는 고점이 나타난 경향이 없었고 이런 지표들이 나타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뭐 심리적으로는 힘드실 수 있겠지만은 이런 매크로에 대한 지표, 이런 관세 우려 이런 것들이 조금 거치고 나는 시기에 이러한 지표들이 좀 반등하는 시기가 나타날 텐데 그 시기를 좀 잘 활용하시면은 뭐 좀 건전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또 대표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뉴스룸 저희는 오늘은 여기서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들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